그 또한 감성이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뭐랄까 과거에라 그냥 나 이제 바이섹슈얼이다 하는 사람은 오줌 마려울 때 너 어느 화장실 갈래를 묻는 거랑 다 내꺼 사과도 왜 이렇게 비싼 척해 시바 가격 내려 부츠가 진짜 처음에 이거 보고 이거 더스트백에서 꺼낼 때 감동받았어요. 와 칼주머니 달려있는 거. 칼주머니를 해도 되는 거겠죠? 저 사실 칼주머니 맞잖아. 오늘은 추루 아니고 저 생각보다 뭐가 안 빨리냐. 슈원 넣고 왔어요. 슈원. 나쁘지 않네. 근데 사실 이거 실을 때 쓸 일은 없는. 그쵸 이거 짜치는 짓인데. 지퍼 유닛이라서 뭐라도 넣고 싶으니까. 가방에 사실 있거든요. 제가 이게 가방에 있던 거 그냥 넣은 건데 아까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런 데다가 타카시 고로시가 실제로 고로스 입을 때 막 자기 그 가죽 자켓 등판에다가 깃털 박고 날개 그 새 박고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사실 여기다가 이런 거 박아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근데 아마 이 바늘이 뚫지를 못할 것 같아요. 송곳으로 미리 뚫어놓고 해야 될 거예요. 네, 진짜 뚫어놔야 되는데 그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한 어떤 거니까. 제가 들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오고 싶은데 저도 원래 항상 이렇게 넣어 입다가 어젠가 빼 입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오늘 처음 빼봤어요. 이렇게 와 미쳤다. 원래 이렇게 저도 신었었는데 지하철 빌런데 버렸네. 느낌이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높아가지고 근데 이게 주름이 되게 이쁘게 나네. 친구 오늘 처음 신어봤거든요. 근데 신어보고 느낀 거는 생각보다 가죽이 두꺼워가지고 저는 처음에 맞아요. 이 스웨이드 부츠 특유의 그 얇은 느낌 있잖아요. 스웨이드가 코를 뜬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한 것만큼 주름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주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마 여기 안에 보면 한 겹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덕분에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냥 원피스는 두께인 것 같은데 이것만 네. 해도 한 1mm는 되는 것 충분히 같아요. 두꺼워요. 맞아요. 원피 두께가 그래도 야 이거 그리고 샀을 때 사실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바보 자켓 딱 하나 입고 여기 엽총 하나 들고 맞아요. 그 이제 사격장 가서 제대로 컨셉 잡고 영국 비주얼 그거 느낌 내는 것도 좋고 근데 뭐 블랙도 되게 이쁘네요. 되게. 근데 블랙도 참 확실히 처음에 제가 먼저 사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원래 이걸 살라 했는데 집에 가만 보니까 이런 갈색 약간 이런 적갈색 느낌의 부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제가 의외로 검은색 부츠가 집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최근까지. 네. 그래가지고 샀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위스키가 색은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메리트는 있는 색깔. 근데 검색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이게 블랙이 사람들이 막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스톤 아일랜드에서 옷 산다 화려한 거 막 고르고 뭐 나일론 리플렉티브 막 그런 거 사잖아요. 저는 근데 그쵸. 오히려 색을 잘하는 브랜드일수록 검은색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 정말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이제 검은색의 표현 자체가 다르다. 약간 그 플라스틱 안경이랑 셀룰로이드 안경의 그 검은색 색감이 깊이가 다른 것처럼 같은 검정도 검정이 아니다. 색을 잘하는 브랜드일수록 검정색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전제는 그 브랜드가 잘하는 브랜드. 색을 잘하는 네. 어쨌든 잘하는 그렇죠. 브랜드다라는 게 전제가 있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색을 잘하는데 검정색도 내잖아요. 그러면은 논리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네도 검정색을 팔 자신이 있으니까 낸 건데 다른 색 보면은 확실히 이런 건 눈에 띄잖아요. 그냥 대놓고 이쁜데 이러는데 이제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꼴리면 안 되니까 무난한 색이라 하더라도 색감의 깊이 자체는 이제 충분히 얘네도 엄청 심혈을 기울였을걸요. 또 그리고 보면은 이런 약간 검은색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브랜드가 약간 검정색 스웨이드 할 때 뭐라 해야지? 약간 그 안 좋은 가죽 썼을 때 특유의 그 잡사 섞인 느낌이랄까? 약간 그 이 털 같은 거에서 약간 윤기 같은 게 애매하게 나가지고 허옇게 일어나거나 좀 예, 맞아요. 회색으로 보인다. 채도가 좀 빠진다던가 그런 거는 확실히 좋은 것 적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 검정 그 자체요. 전 이거 비도 엄청 많이 맞았는데 별 티도 안 나는데요. 네. 솔질도 지금까지 딱 한 번 해줬나? 자주 안 해요. 원래 자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만족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부츠 샀을 때 처음 깜짝 놀란 게 요거 원래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깥에 있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왜 거꾸로 됐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어퍼 부분이 이제 이 샤프트 바깥에 안 있고 안으로 들어가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착용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착용감 때문에?
저게 안에 있으면 그 시접이 발목에 느껴지면서. 아,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저도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뭔 어떤 고증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고증일 수도 있고. 근데 저 시접이라는 말 딱 들었을 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 오드람프 쓰는 느낌 아닐까. 그게 만약에 그런 이유에서 밖으로 뺀 거라면은 뭐 정말로 좀 놀랄 것 같고. 저는 제가 한번 좋게 생각해봤을 때 일부러 한번 좋게 생각해봤을 때 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난 거고. 네. 모르죠. 사실 어디에도 설명도 없고 리뷰도 없는 제품이라서. 그러니까요. 사실 국내에 저희 둘만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샀을 때 네. 집에 있는 토이즈 맥코이 100, 그 100의 엔지니어 부츠 걔를 대체할 용도로 샀는데 완전 다른 맛이에요. 근데 대체는 아닌 것 같아요. 대체는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냥 말로는 대체지만 걔는 팔 거고 팔 사이에 신을 갈색 높은 샤프트 부츠가 필요했는데 딱 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아까 말한 그 루이스 레더 그 부츠 뒤에 이렇게 지퍼 있는 거 네. 그거랑 엔지니어 부츠랑 얘랑 딱 가운데 놓으면은 얘가 조금 더 이제 전근대적인 형태 아닐까. 얘가 조금 더 과거의 형태고 엔지니어 부츠가 조금 더 이거는 뭐랄까 말을 탈 때 진짜 느낌이 있다 하면은 네. 아까 얘기하신 루이스 레더 그거는 오토바이. 바이크 탈 때 느낌이 있으니까 약간 비슷한데 다른 그 시대가 보이는 느낌이 네. 있죠. 저는 이제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말을 대체하는 게 오토바이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합인 거죠. 말에 라이딩 부츠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에 엔지니어 부츠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닐까. 엔지니어 부츠가 애초에 오토바이 타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형태라던가 앞에 이렇게 클립 잡고 그런 거부터가 그냥 좀 오토바이에 맞춤이 되지 않았을까. 발목 덜 꺾이라고. 걔는 더 위험하니까 더 빠른 속도라서. 저는 리솔 할 때 꼭 이거 다시 해달라 하려고 올드조요. 아 저거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도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돼 있고 아 맞아요. 좋아요. 되게 저는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싸게 샀다고 약간 믿기지가 않아. 아 그리고 이 일본 부츠 특유의 이 웰트 마감 있잖아요. 네. 딱 맞는 거. 네. 그게 진짜 만족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쫙 돌렸는데 딱 맞는 거.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게 이제 티도 안 나게 최대한 붙여가지고. 아 근데 이거 겉에는 장식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 페이크 웰트. 네, 겉에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이거 그냥 스토멜트로 안에 보면 인솔이 따로 있잖아요. 네. 인솔을 하고 웰트 묶은 다음에 그거 한 것 같은데요. 고디오 wel트 한 것 같은데요. 막상 까보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까보질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요. 사실 판매가가 11만 원이잖아요. 국내에 들어왔으면 더 비싸죠. 130, 150이었을 텐데 고디오 웰트 아니다 했으면은 그러니까 구디오 웰트는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대노어인 거죠 아저씨들. 구디오 웰트여도 겉에 이거는 페이크일 아, 수 있죠. 제 예전 부츠가 그런 부츠가 있었어가지고 음, 겉에는 이제 꼬아서 들어가 있었는데 아 노르웨지안처럼요? 아마 잘 했을 것 같아요. 저 올도 좀 있습니다. 한때 아미카지 끝판왕까지 갔던 분들인데 설마 잘 하시겠죠. 잘 하시겠지. 약간 이제 괜한 기대가 있다면은 여기서 클린치의 옷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아 클린치에서 분명히 얘네 부츠 컨설팅 좀. 구두에 약간의 입김을 넣었을 거다. 클린치를 못 사기 때문에. 저 클린치가 저는 이제 아까 그 클린치 부츠 네. 개인적으로 클린치 부츠 같은 워크 부츠는 이제 워크 아니다. 테마만 워크고 애초에 그냥 워크웨어 장르 자체가 그냥 워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때의 그 디테일에 대한 그거인 것 뿐이지 디테일에 대한 거랑 약간 뭐라지? 어떻게 말하면 애티튜드 복각이라 해야 되나? 오 애티튜드 복각이 맞는. 그러니까요. 그때 저도 딱 그 맞아요. 이제 딱 그 느낌만 가져오는 것 같아. 왜냐면 그걸 실제로 입고 뭐 와바시 세트니 뭐니 노가다판 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절대 없죠. 아까 해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걸 세트로 입고 갔던 사람도 없고. 정말 이제 컨셉샷으로만 보였을 텐데 이게 해봐야 또 뭐 레드윙 아이언레인저 신고 야가다 뛰었습니다 하는 그 고학회에 가끔씩 보이는 그런 글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유니클로 실제로 셀비시 진의 러닝 신고. 워크웨어가 실제로 워크웨어로 쓰인 일은 앞으로도 제대로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데님이라는 게 워크웨어로 쓰였던 것 자체가 두꺼워서 그런 거잖아요. 마찰에 강하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의 데님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마찰력 좋은 강한 소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데님을 지금까지 입을 필요는 없죠. 물론 입어도 되긴 하지만 더운데 위아래로 데님 셋업 입고 야가다 뛰어라 하면은 덥잖아요. 너무 더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클린치 부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그거 아니라 생각하면 그냥 디테일만 가져온. 그 이번에도 그 예거 부츠 나왔잖아요. 근데 예거 부츠 설명을 보니까 N1 부츠 그걸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 M43이나 N1 부츠 같은 거 밑에 솔 자체도 그 옆에 풀 들어가 있는 코드 솔 그거 쓴 것도 밀리터리 그 디테일 그냥 그대로 썼다 하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그 힐컵 엉덩이 이렇게 힐컵 보면은 엉덩이가 굉장히 과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요만큼. 약간 탐스럽다고 표현할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데 그런 건 절대 거기서 가져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이제 정말 약간 원형에 대한 오마주만 있는 거지 쓴 가죽도 그렇고 너무 오버스펙. 애초에 워크웨어라는 장르 자체가 기미인 것 같지만 그분들은 더더욱 아닌 것 같다. 그게 오히려 근데 복각의 미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각에서 끝나지 않고. 저는 그 사실 복각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코스프레 같지 않나. 그 웨스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온 동네에 막 그 풀세트로 착용하고 다니면은 과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함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떻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섞어 입는다던가 약간 은근하게 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팔찌 같은 거 이만큼 차고 있는데 팔찌를 지금 온 팔에 다 두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뱅글 맨날 이렇게 팔 흔들면서 내 뱅글 봐라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버스 손잡이를 잡았다던가 아니면은 뭐 계산하려고 잠깐 아니면 팔이 더워서 살짝 이제 소매를 걷었는데 뱅글이 있네?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에르메스 샹달 끼고서 짤랑짤랑짤랑 그래서 나 비싼 팔찌 꼈다 이러는 거 이제 굉장히 짜치는 행위다. 장난은 실제로 헐거워서 또 이렇게 짤랑짤랑 거릴 수밖에 없는 거라 이해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롤클럽도 조금 더 이제 복각스러운 느낌이 있긴 한데 그분도 가죽을 워낙 좋은 걸 쓰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딱 눈 감고 100만원짜리 부츠까지는 오토바이 탈 때 쓸 수 있다 생각하거든. 100만원, 110만원 진짜 눈 딱 감고 내가 험하게 굴려볼게. 케어는 잘 해줄게. 그런데 롤클럽 클린치 200만원, 300만원짜리 부츠 그건 진짜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부코 엔지니어 부츠 코도반으로 된 거 네. 그거를 300만원짜리를 오토바이 탈 때 이 클러치 페달 밟으면 앞에 많이 다 까지잖아요. 긁히거든요. 맞아요. 그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까딱까딱 할 때마다 5만원씩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 그런 거 같네요. 나 이제 바이섹슈얼이다 하는 사람은 오줌 마려울 때 너 어느 화장실 갈래? 묻는 거랑 비슷한 약간 그런 게 아닌가. 너 이거 워크웨어로 할 수 있어? 너 이거 올릴 때마다 5만원씩 까지는데 워크웨어로 할 수 있어? 하면 아니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약간 얼핏 나온 단어 워딩일 수도 있겠지만 애티튜드라고 하신 게 되게 와닿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걔네가 가져온 애티튜드는 그렇게 실제로 노동복을 만드는 느낌은 아니고 노동자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애티튜드를 가져오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노동에 대한 존중 같은 애티튜드를 항상 갖고 있잖아요. 또 제작자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런 애티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동의 가치, 노동의 숭고함을 아는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쵸.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뭐 제가 완전 다이아 수저다 아니면은 졸부다 그쵸. 그런 사람들이 이런 브랜드 좋은 거 알아도 막상 소비 안 하잖아요. 보면 절대 같은 금액에 아니면 오히려 더 비싼 명품 제품들을 소비하지. 오히려 이런 제품을 소비하는데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보면은 진짜 일해서 돈 잘 버는 그런 분들이 아마 소비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진짜 일해서 번 돈으로 소비하는 분들이 이런 장르에는 되게 많은 것 같고. 그쵸. 그래서 그 애티튜드가 먹힌다 라는 생각도 저는 약간 있었어요. 애티튜드란 표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확 구분이 되는 게 여기는 뭔가 일해서 내가 진짜 돈을 벌어가지고 그쵸. 그 사는 재미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반면에 명품이나 하이엔드 쪽도 그런 분들도 있죠. 이런 애티튜드를 가진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애티튜드랑 완전 정반대에 있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에르메스 완전한 슬리퍼를 사고 다이아 수저가 된 사람들이랑 이런 분들은 이게 막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도 예뻐 보여도 막상 손은 안 가하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 나이키 매니아 가면은 착샷 찍었을 때 다 약간 옛날 한때 많이 찍었던 데가 우영미 맞아요. 우영미 플래그십 그런 데서 많이 찍었고 저도 많이 웃긴 찍었죠. 거 이제 모아케랑 네.
고아케랑 어디 뭐 모드맨 카페 그런 데서 뭐 브릴러스 센티넬라 질렀습니다, 라브레아 질렀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착샷 전부 다 공장 사장님들이 자기네 공장 그 거울에다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약간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직장인인 분들도 있고. 맞아요. 진짜 내가 피땀 흘려서 산 내가 그러니까 그 애티튜드에 대한 공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한 요소다. 단순 복각이라던가 뭐 오버스펙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소비해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감하고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비즈빔 있잖아요. 네. 비즈빔 그 투부츠가 오, 저는 되게 예쁜데. 그 저도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솔직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츠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가죽 자체가 그거라 들었어요. 짜투리 가죽. 말 그 베지터블 태닝을 한 다음에 쓸 수 없을 정도로 좀 그 개체차가 좀 심하게 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튼살이 좀 심하게 보인다던가 아니면 뭐 두드러기가 있다던가 약간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가죽으로서의 그런 하자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만 모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투부츠가. 그게 근데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약간 비즈빔 사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던데. 아 근데 이거 저 안 그래도 사실 요즘 투구츠뿐만 아니라 비즈빔 뭐 버질은 안 해도 약간 브리가디오도 그렇게 투톤으로 가져가고 맞아. 파운드 메이커 맞아. 요즘 뜨는 뭐 코삭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은 그렇게 가죽 투톤으로 가져가거든요. 제가 사실 그 가죽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막 꽤 많이 물어봤어요. 가죽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죽 무역하는 곳에 가서 얘기해 본 적도 있고 아니면 가죽 공방 사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얘기하시는 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자투리 가죽? 그러니까 가치 상품성 없는 가죽인데 그거를 약간 승화해가지고 이렇게 멋스럽게 풀어낸 줄 알았는데 그게 물 성형을 했다는 얘기들을 다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가공을 했다는 거예요, 가죽에.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정상적으로 좋은 가죽에 수고스럽게 후가공을 해서 그런 느낌을 낸 거다. 그러니까 스웨이드처럼 돼 있는 부분은 정말로 깎아낸 거고 맞아요. 그 약간 두둘툴 돼 있는 거는 그거를 잡은 거고. 예, 그게 사실 실제로 그 정도 하자 있는 가죽은 그쵸. 애초에 없을 거예요. 좀 과장돼 있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테너리에서도 거르지 않을까요? 테너리에서 이미 테너리 쓰레기통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거고 그거 직접 수고스럽게 물 성형을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제가 이렇게 사진 막 보여드리고 했거든요.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 거긴 인정. 거긴 인정인데 저는 진짜 용납할 수 없었던 게 이게 투부츠 두세 번 신었다가 아웃솔이 떨어졌습니다라는 글을 본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충격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230만 원짜리 부츠, 300만 원짜리 부츠 막 그렇게 하는데 아웃솔이 떨어졌다? 구디오 벨트 남들 다 아는 란디스 스티치 그냥 브르륵 돌려가지고 쓰는 그 기계 썼는데 어떻게 그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그거는 좀 제가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패션 커뮤니티에서 달렸던 댓글 중에 한 개가 그 또한 감성이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얘기죠. 왜냐면 저는 이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게 전 실제로 꽤 중요한 날 제가 학교에 뭐 발표를 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비즈빔 버질 부츠를 이렇게 신고 나름대로 드레스업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쩡한 날 가는 길에 가슴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지하철역까지는 잘 걸어갔거든요. 근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뭔가 남학신 소리 나는 거예요. 제 부츠에서. 뭐지 하고 이상하다고 다 내려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막 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웰트가 떨어진 거 아니고 접착식이었던 예, 그 밑에 비브람 아웃솔 접착으로 된 그게 떨어진 거긴 했는데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저도 대체 접착을 어떻게 하길래. 왜냐면 아무리 싼마이 운동화 싼마이 부츠를 신어도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잘 저 소리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평생을 이렇게 신어보면서.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되게 당황했고 그 길 바로 그냥 또 떨어진 상태로 걸으면 바로 밑에 가죽창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자전거 따릉이 타고 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최대한 발을 안 쓰고. 맞아요. 뭐 어떻게 잘 해서 가서 진짜 급하게 했었는데 그 또한 감성이다라는 말은 그래서 제가 비즈빔이 되게 좋아하지만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즈빔이 2000년도 초반 그런 잡지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그런 걸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애초에 시도 자체를 그런 걸로 했잖아요. 아메카지의 원류에 있었던 그런 부츠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브람솔을 담는 약간 이제 부츠의 스니커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가죽도 되게
약간 촌스럽다면 촌스러울 수 있는 형광색 그런 약간 민트 컬러 뭐 그런 에나멜 가죽 같은 것도 세라에 있었고 특히 세라 같은 애들이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마운틴 부츠인데 이제 되게 스니커즈처럼 지금이 이제 한 2, 3년 전에 그 스니커 씬 확 오르기 딱 그 전에 약간 먼저 질러버린 사람? 그런 느낌 같긴 한데 그때 물건을 볼 때도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저거 비브람이 잘 붙어 있을까? 왜냐면 되게 좀 특이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남들 아무도 안 쓰는 그 뒤에 그 버질 부츠라던가 뭐 그런데 브리가디어였나? 그런데도 보면 약간 뒤에 이렇게 컵 같은 걸 해나?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거 하나 붙어 있고 네, 맞아요. 그 밑에다 비즈빔이라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비브람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거 보고 저렇게 파츠가 많으면은 뭔가 접착 방법이라던가 그게 되게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 해봐야 이제 이렇게 본드 바르고 칙 하고 프레스하고 끝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과연 파츠가 온전하게 시간이 지나면 다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 그런 이제 가수분의 현상 비즈빔 부츠를 샀는데 당했습니다. 그런 걸 몇 번 봤거든요. 그걸 보고 항상 비즈빔 부츠 이쁘다 생각하지만 매번 그냥 머릿속에 그게 떠올랐어. 사고 박살났습니다. 두세 번 신었는데 아웃솔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옛날 제품만 그런 것도 아니고 투부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온 네. 그러니까 최근 연식의 투부츠에도 그런 게 일어난 거 보니까 아니 얘네는 QC를 얼마나 대충 하길래 대충 한 건 아니겠죠. 가공이라던가 그런 걸 하면서 좋게 포장을 해보자면은 이제 가공을 하다가 뭐 열 처리도 하고 하다 보니 본드가 살짝 녹았습니다. 그렇죠. 할 수는 있는 건데 글쎄 그래도 최종 검수는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테스트를 좀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매번 내던 대로 매번 잘하는 공장에서 했으니까 문제 있겠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약간 더 넓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비즈빔 부츠 자체를 집 근처에서 케어도 맡기고 뭐 리솔을 저는 해본 적도 있고 비즈빔 부츠를 네. 그냥 리솔 말고 그냥 접착만 다시 한 적도 있고 뭐 별것 다 해봤는데 항상 가는 전 일부러 공방을 되게 다양하게 막 가봤거든요. 제가 갈 일이 잘 없으니까 매번 다른 곳 한 번씩 가보는 느낌으로 유명한 데 한 번씩 가보려고 많이 하는데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게 비즈빔 부츠 안 좋다 얘기해요. 제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비즈빔 부츠 안 좋다.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부츠로서는 그게 좋은 부츠는 아닌데 까보면 별로 좋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항상 들었고 저도 동감을 하는 편인데 근데 제가 그럼에도 비즈빔을 옹호해주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과연 대체 어떤 세계의 어떤 비즈빔은 사실 토탈 웨어 브랜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브랜드잖아요. 어떤 그쵸. 부츠 네. 부츠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슈메이커도 아니고 뭐 가죽만을 막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는 심지어 커피까지 파는 별거 다 파는 토탈 웨어 브랜드고 그쵸. 그런 토탈 웨어 브랜드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대체 세계에 어떤 브랜드가 얘네만큼 자기가 다루는 품목 하나하나에 이 정도를 넣을 이 수 정도 있는 진심을 부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냐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없어요. 그럴 땐 또 없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터졌다라는 말도 그럴 수 있어 싶어요. 그리고 애초에 비즈빔은 저도 그런 플라스틱 아까 얘기한 그게 실제로 깨져가지고 아 맞아요. 교체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가죽으로 잘라서 붙이는 교체를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느끼면서 아 이게 평소에 어떤 슈메이커나 아니면 막 부츠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의 부츠를 즐기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비즈빔의 부츠를 소비를 했을 때 느낀 실망이지 사실 비즈빔은 패션이잖아요. 패션 브랜드고. 맞아요. 그럴 생각하면 그냥 인정이. 패션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비즈빔이 타겟하는 것도 패션으로 자기를 소비하는데 조금은 알고 소비해주는 사람들일 거고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는 사실 저희가 생각한 그런 문제들 쉽사리 일어나지는 않겠죠. 아까 그거 같은 경우는 명백한 비즈빔의 하자였다 할 수 있어도 그런 플라스틱 그걸 이퀄라이저라고도 막 하던데 뭐 그게 부서지는 일이 그걸 패션으로 신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없을 거라 봐요. 정말 세라 부츠 뭐 이런 거를 정말 등산할 때 신고 이런 사람들한테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쵸. 네. 그거 신고 그냥 이렇게 카페 다니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과연 생길까? 그리고 패션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다음 시즌에 비즈빔 부츠 또 사야 되잖아. 그거 하나 사가지고 10년 신을 사람들이 아니라 ICT 나왔다면 ICT 버전 맞아요. 하나 사고. 비즈빔은 애초에 패션 브랜드이기 때문에 패션 그리고 브랜드인데. 토탈 웨어를 지향하는 곳이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옹호를 해주고 싶어요.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미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비즈빔이 어떤 브랜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게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그런 패션만을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재미를 알려주는 게 되게 컸잖아요. 그쵸. 이게 얘네가 사실 룩북만 봐도 너무 감성이 느껴지고, 사실 이분들 이제 자동차를 탄다거나, 그러니까 그 옛것에 대한 그 동경이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그 맛을 알려주는 걸 되게 많이 했지만 사실 그것도 그냥 패션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 국내에 막 비즈빔 좋아하는 분들 많은 뭐 보시겠지만 베리우즈 이런 카페, 네네네. 베리우즈 카페랑 그리고 구치케어 팩토리 이런 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구치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자체가 맞아요. 완전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베리우즈 샵에서는 뭐 슈케어 진짜 아예 몰라요. 그쵸. 애초에 패션으로 옷을 소비하는 분들이고 약간은 인지하고 있다 해도 뭐랄까 진짜 부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부츠를 패션으로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정도의 수준? 실제 주 소비자들이 그 정도 깊이를 가진 사람들은 잘 없다는 거죠. 그쵸. 사실 부츠케어 팩토리에서 글 열심히 쓰는 분들은 이미 기인이 아닐까. 그분들은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귀여운 수준. 그쵸. 사실 귀엽네. 뭐 딱 비즈님 그거죠. 부츠 소비하고 이런 분들도 대단한 진짜 분들이니까요. 재력이 말도 안 되죠. 그쵸. 뭐 재력도 재력이고 나름대로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그쵸. 웬만큼 그냥 주변에서 접하는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쉽사리 접할 수 없는 제품들인데. 그쵸. 어디 뭐 수주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시즌마다 6천만 원씩 쓴대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런 분들이 타겟인 거죠. 거기는 패션 브랜드고 토탈 웨어를 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게, 진짜 야 우리 부츠 200만 원 하는데 너 우리 시즌에 6천만 원씩 쓰잖아. 근데 6천만 원 중에 200만 원 해봐요 얼마?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귀엽게 봐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귀엽게 봐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내년에 또 사니까. 맞아. 또 어차피 또 살 이거를 건데. 이 부츠를 2년 3년 신는다는 가정을 크게 하지는 않는다. 뭐 정작 그 브랜드 히로키라던가 그 네. 주변 지인들 자기들은 실제로 오랫동안 신고 애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용하고. 그쵸. 네, 보시면 막 같이 이렇게 자동차랑 바이크 정비하는 분도 맨날 그리즐리 부츠 신고 막 다니시고 되게 오래 전부터 똑같은 부츠만 신고 나오고 하시는데, 근데 뭐 본인들은 애초에 케어도 직방으로 바로 할 수 있고 잘 하니까 아껴가면서 이렇게 신는 느낌이 있는데, 일반 소비자요. 근데 뭐 소비자한테 그런 걸 기대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게 또 드러나는 게, 만약에 비즈빔에 그게 있거든요. 우리 뭐 웰트 교체하고 싶으면 해준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엄청 비싸요. 이게 시중에서 하는 슈케어 샵에서 하는 거의 2배래요. 시세가 거의. 옛날 기준으로 막 4-50만 원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전창가리를. 그러니까 해주긴 해주는데 뭐랄까 각오해라. 그냥 사실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자기들한테. 설마 하겠어? 그냥 너 어차피 그러니까 다음 시즌 되면 그런데 또 살 건데. 그런데 은연중에 다 드러난다. 저는 드러났다고 봐요. 어차피 패션 브랜드. 그러면은 패션 브랜드에서 나온 부츠랑 부츠 브랜드에서 나온 부츠랑 어느 걸 더 선호하세요? 오, 저는 이제는 부츠 브랜드에서 나온 걸 선호하죠. 그냥 부츠 브랜드에서 네. 나온 걸로. 사실은 그런 것도 되게 역량이잖아요. 한 패션 브랜드에서 부츠는 직접 만들 수 없으면 어쨌든 외주를 맡겨야 할 텐데, 굉장히 좋은 분이랑 소통을 해가지고 자기들 색깔을 가진 채로 외주를 잘 맡기는 것도 브랜드에서 엄청 큰 역량이잖아요. 그런 거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모든 품목에 다 해야 되잖아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다 잘하는 게 어렵지만, 그냥 저 같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부츠 여기 게 제일 잘하네, 여기 거 사서 신고, 청바지는 뭐 여기 게 좋네 해서 이렇게 사서 입고 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저는 그런 선택만 하면 되는, 진짜 딸깍딸깍만 하면 되는 입장이어서, 저는 그래서 더 이상 패션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부츠, 패션 브랜드에서 나오는 가죽 자켓, 뭐 이런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는 제품들,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또 완전히 외주 맡기는 제품들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알아보고 사면 되는 입장이 됐으니까. 저도 확실히 언젠가부터 그 둘이 장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한 게, 이게 특히 가죽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딸깍딸깍하면 만들 수 있다. 아니, 저도 이제 티셔츠를 만들어 본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닌데도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그래도 몇 달만 조금 알아보면은 용어라던가 그런 거 좀 해가지고 그쵸. 어떻게 만들 수준이 되는데, 가죽은 아예 그 깊이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퀄리티 컨트롤부터 해가지고 테너리를 고르고 테너리랑 또 얘기를 하고, 어딕트 클로즈 같은 애들 보면은 직접 하잖아요. 직접 다 그 테너리를 해가 자기들이 해서 하는 거 보고 얘네들 진짜 미쳤다.
네, 진짜- 영상 재밌더라고요. 진짜 진심이구나. 그거 저도 그거 봤어요. 그 팩토리 무슨 어디 빵 만드는 공장 찍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갑자기 어딕트 클로즈 있길래 뭐지? 해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죽도 가죽이고 심지어 이제 뭐 그냥 자켓 같은 것도 잘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외주 맡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게 보여요. 허접함이 보여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되었던 가격 대비 가성비. 성능을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아 그건 맞아요. 왜냐면은 중간에 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 프리미엄을 가격이 더 필요하지. 붙이니까. 그게 저는 큰 것 같아요. 저는 방금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한데 그 화이트 부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막 완전 하이라이너 높은 거, 샤프트 높은 거 그런 거 살 때 그 막 미국인들이 써놓은 리뷰 같은 걸 보잖아요. 그 보면은 맨날 그런 말 있거든요. 아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이거 부츠 하나에 100만 원 하는 거 신고 20년 일하면은 어차피 100만 원은 쓴다. 근데 이걸 부츠에 쓸 건지 아니면 병원에 쓸 건지. 네가 썩은 부츠 신고 20년 일하면은 100만 원짜리 치료를 발에다 하는 거고 네가 100만 원짜리 비싼 부츠를 신고 20년간 일을 하면은 네 발은 멀쩡할 거다. 그러니까 이 부츠를 사게 됐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확실히 패션 브랜드에서 나오는 부츠하고 부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부츠하고 이제 퀄리티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가성비도 다르고 100만 원을 내가 100만 원을 지불했을 때 진짜 한 70만 원어치 한다 그런 게 있는데 패션 브랜드에서 사면은 그러니까 200만 원 줘야 한 70만 원짜리 느낌 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아까 그 솔 떨어졌다 하는 거 보면 소로굿 신어도 솔 안 떨어진다. 그렇죠. 아니 소로굿 크리스티 솔도 솔 떨어진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뭐 옛날에 신던 슈펜 구두 이런 그러니까요. 거 떨어진 적 한 번 없어요. 아 히로키 형. 전 그것도 살짝 짜증했었는데 그 뭐지? 그랜트 스톤 있잖아요. 그랜트 스톤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랜트 스톤 라스트하고 비즈임 옛날에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 부츠랑 앞코 모양이랑 라스트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저도 똑같은 글 봤어요. 둘 다 중국에서 만들었고 네, 똑같은 글 봤어요. 그 의혹을 봤는데 이건 의혹이지만 근데 거의 약간 기정사실을 놓고 팩트 체크만 안 된 수준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의 확실한 그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랜트 스톤이 진짜 가성비인 걸 수도 있고 히로키 형이 우리를 속인 걸 수도 있고 물론 소비는 안 했지만 근데 뭐 속였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거기서도 그쵸. 자기가 중국에 공장을 운영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잖아요. 비즈빔이 뭐 LA에 3층 저택 네. 있는 분이 부츠를 사실 그러니까 뭐 돈이라면 될 수 돈이라면 있어도 될 수 있지. 굳이 그 정도를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니까. 아 그쵸 부츠를 뭐 만 켤레 만드는 곳이 아니니까. 그쵸. 어차피 외주 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도 이제 비즈빔 물량 외에 다른 브랜드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원래 공장 같은데 많이 같이 돌렸었잖아요. 또 브랜드들끼리. 하긴 뭐 르유카스 막 그런 데도 보면 엔조본 앞에서 만들어준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알사 메이드 알프레드 사전트 같은 것도 보면 OEM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국내엔 정보가 없어도 저도 막 많이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되게 나와요.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나와요. 막 그 뭐 풀카운트 가죽 자켓, 풀카운트의 가죽 제품들 뭐 유명하진 않지만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뭐 풀카운트의 가죽 자켓이나 뭐 가죽 제품들은 뭐 중국의 어떤 얘네가 한다.